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또 좀 우울한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벽에 부딪혀서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다. 국정감사장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냐. 참 의심스러운 일들이 대책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참 이거 얼마나 온 국민의 마음을 참 시끄럽게 하고 있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루는 국감 현장에 야당에서 요청한 증인이 한 사람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당이 전부 부인한 거죠. 아무리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싶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당연히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안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이런 자료들, 국가의 기밀에 관한 자료들은 제출을 요구받아도 안 낼 수 있다라는 근거라고 해서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개발사업, 그 자료들이 무슨 국가기밀이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연루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증인 채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공당, 그것도 여당이 뭡니까? 그럼 국회를 아예 해산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가 반역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국감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국가 반란의 혐의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작심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었건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하나만 지키면 이 나라가 산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살기 위해선 나라보다도 우리의 이익이 먼저다, 이 얘기를 노고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법치 질서가 망가지는데 일말의 양심들도 안 느낍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지시키는 세 굴레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법조 삼륜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 그룹, 두 번째가 검찰청을 유지시키는 검사들 그룹, 세 번째가 이들과 마주서서 변론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준다는 변호사 그룹. 이들의 행태까지도 이제 참 목불인견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참담함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양심과 순리,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사실 법원이죠. 판사들입니다. 그들의 조직의 최고 상위 조직,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참 상식을 잃고 헤맨지, 그런 지적을 받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어떤 대법관은 재판을 하는데 제2의 건국의 신념으로 재판을 한다. 헌법에 정한 법관의 재판의 기준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그런 언행을 마구 하죠, 대법관이. 또 어떤 대법관은 재판을 하다 말고 재판 기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럼 뭡니까? 사보타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부정선거 재판 맡아서 그거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재판을 맡아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대법관이. 뿐입니까? 어떤 대법관은 지금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것이 거의 사실인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유력 권력자죠. 그 사람의 선거법 위반, 이거를 봐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받고 또는 퇴임 후에 자리를 보장받고 이런 재판 거래를 했다.
야, 이게 대법관씩이나 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기야 그 대법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부터 무슨 법관 탄핵 거래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본인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법원이 이러고 나서야 그 대한민국의 법원 체계, 판사 체계라는 데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참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한 거냐, 판사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앞에 가처분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와 본심 판결을 한 판사가 무슨 다른 복잡한 법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의결 정족수가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이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전혀 서로 다른 그런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법관들 도대체 무슨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갔죠?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 이거 하나를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판사다. 그 판사 되기 왜 그렇게 그럼 어려워야 돼요?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고 두드리면 판결이고, 또 나는 또 그거 이렇게 본다 그래서 두드리면 판결이고, 그럴 거라면 뭐 그렇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까?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의 재판이 진행되려면 이건 뭐 부지 하세월이죠. 거의 책임지고 판결을 해보겠다, 법에 정한 기한 내에 판결을 끝내보겠다,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판사들 참 뵙기가 어렵죠. 그냥 시간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중간에 내가 전보발령 나서 이 사건 안 맞고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고, 또 그동안에 정치적 사정 어떻게 변해서 그냥 이렇게 판결해도 되게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뿐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온 무슨 지방자치단체장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 사람들 임기 거의 다 끝날 때까지 결론을 안 내지 않습니까? 법의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6개월 이내에 하라 뭐 어쩌고. 지켜지는 법이 없지요. 그냥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원인 무효인 행위를 임기 내내 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법원. 그 재판은 뭐하러 합니까? 임기 다 끝난다면. 판사라고 하는 양반들은 무슨 우리 법, 무슨 연구회가 어떻고, 무슨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제법 연구회가 어떻고 해서 분명히 이건 국가공무원법상 어떤 사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럴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판사님들이 그 조직에 가서 줄을 서고 그걸로 패거리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법원을 사적 권력화하는 이러한 모양, 이거 이제 부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자리에 어떤 사건 맡는 판사로 갔다 그러면 국민들부터 언론은 물론이고 전부 그 판사 경향이 뭐야, 그래서 그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지금 법원입니까? 뭡니까? 검찰이라는 곳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참 오래됐죠. 태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심각하고, 또는 자의적으로 검찰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만 이 조직의 행태를 보인다, 이게 지적이 돼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도 얻었었죠. 그러더니 이놈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엉뚱하게 산으로 가서 살아있는 권력 위주로 재편되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밀어붙이고 난리가 나더니 이제 와서는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다시 뭐가 됐나요? 이제는 정치 권력의 교체, 여기에 있어서의 종속 변수로, 종속 변수랄까요? 아니면 정권 교체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갖다 놓기 위한
전위 조직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뭐 당연한 것처럼 시중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자기 조직에 의해서 기소가 된 자가 승진을 해가지고 오히려 상급 부서에 검사장으로 부임을 해석하고 기소가 되고 무슨 뭐 심지어는 뭡니까 공수처에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검사가 검사를 주먹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소가 돼도 그래도 그 자리를 그대로 그것도 승진까지 해가면서 그 자리들을 유지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검찰 지구상에 이런 검찰도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이제 신생국가 아직 나라 틀도 못 잡은 이런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국민들이 산다는 이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자기 조직 내에서 책임 있는 부서가 지방검찰청이 조사를 완료해서 수사를 완료해서 기소할 수 있는 확실한 검찰 측 공소장 작성까지 끝난 상태의 이런 사건을 그 상급 부서인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기소하지 마 그러고 붙잡고 앉아서 뭉개지를 않나. 뭐예요? 원전 사건 바로 그거지요. 감사원에서 샅샅이 조사해서 자료 넘긴 거니까 공소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그 기소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인가요? 무슨 줄줄이 무슨 어느 상급부서에 어느 선배 그 밑에는 어느 후배 줄줄이 선후배로다가 그냥 엮어서 동향으로 전부 묶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쏠려 있는 사건 모두를 그냥 앉아서 뭉개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다. 심지어는 어느 돌아다니는 인터넷 언론에서는 그가 몸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쯤 부끄러우면 실제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도 옷을 벗고 다퉈야 됩니다. 제대로 된 나라들은 다 그랬죠.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권력자들의 범죄를 잡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요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공수처. 그렇죠. 빌공짜 손술자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권력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무슨 야당의 대통령 후보 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 잡는데 하여튼 거기에만 정신이 온통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 그 사람 갖다가 수사한다고 불러가지고는 아주 칙사대접을 해서 불러서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까 도대체. 이쯤 타락을 하고도 자신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조차를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조직. 억울한 국민들의 이제 마지막 보호자가 되고 국민들의 이 나라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 마지막 수호자라고 하는 변호사들. 도대체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지저분한 사건만 터지면 전부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립니까? 그냥 정치판에 들어가서 권력적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 정도로 자신의 자격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돈 뭉치 위에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아? 내가 여기 위에 올라와 앉으려고 그랬던 거야. 마치 그런 모습을 자신들의 정체로 삼는 이런 무리들.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참 모범적인 사람들이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변호사 조직에도 있다는 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흐름이 대세가 됐냐는 거죠. 이 나라 엘리트들의 추락과 추퇴. 그것을 표상하는 사람들이 법조 삼륜같이 돼버린 이 나라. 이건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이 법조 삼륜 제3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그 한 조각의 양심조차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가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험들 통과하고 그랬는지 그 결과가 결국 골라인이 돈과 권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까? 마비 상태에 들어갔나요? 한 나라의 법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 소위 국민들이지요. 그들이 온갖 사회에서 주어지는 압력, 위험,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데에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거기에 의심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그래서 그 법체계가 제대로 유지돼야 하는 거지요. 채널 24K에서 국가존립에 관한 홍익인권 제세 2화 얘기를 하면서 풍요와 질서, 이것이 국가존립의 근거 및 뿌리라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질서는 생존의 자유, 생존의 즐거움, 생존의 보람, 국민들의 그걸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거고, 법조 3년, 당신들의 최종적인 의무는 그들을 그렇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의무죠. 그게 그렇게 당신들의 권력이기만 한 것 같습니까? 공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공적인 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요. 의무가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것, 힘 있는 자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지켜줄 의무, 그것이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것도 안 배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이 생겼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원할 수 있을지,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거에 자기의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판관 앞에 갈 사람이 몇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그 인생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이러한 사법체계, 그래서 사법체계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폭력배 같은 논리를 동원하기 십상이고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법체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법체계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도 모르고 법관을 한다. 재판도 결국은 정치다. 이들에게서 불편부당한 보호를 확신하고 인생의 행복을 꿈꿔야 하는 국민들, 참 어리석고 불쌍한 것 아닙니까? 법조 3윤이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을 버리게 됐을 때 당신들이 갈 길은 두 갈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는 교활한 정상 몰입애가 되거나 아니면 고급 사기꾼이 되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은 모조리 이지러지고 파괴되고 결국 이 국가의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라면 제발 하루에 3번 일일 삼성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제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인격자들이 되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청합니다.